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8회 9번 문제입니다. 9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네요.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라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는 어떤 경우 있습니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죠. 그래서 무효 맞습니다. 니은,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했는데, 매도인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그러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디귿, 갑과 을의 위 명신탁 약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갑이 명의신탁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네요. 을 수탁자,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근데 누구한테 샀습니까? 병이 매도인이네요. 병한테 을이 샀다면, 이 병이 선의인 경우 명신탁을 몰랐다면은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제3자 정이 있다면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명신탁, 계약 명신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사특별법에도 한 문제 출제되죠. 자, 다음은 10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을은 공정인법에 따라 공정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확정일자는 공정인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임차인 을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틀렸네요. 갑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 임대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 임차인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액 청구는 5%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액은 또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권은 금액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증감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정액의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고 5% 20분의 1 같은 말이죠. 한번 정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정액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보조원은 자격증 없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보조원이 될 사람은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3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 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된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자격은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면 되고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상안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이거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겸업 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죠. 그래서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건 못하고요. 자, 그래서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는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분양 대행만 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분양업이란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 분양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것을 대신 분양하는 게 분양대행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